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성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성인을 위한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성인을 위해서 성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니 새삼스럽게 성인이 무슨 또 성교육을 받아?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까지 거의 12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성폭력 예방교육 하면서 계속 성교육을 받아왔죠. 이렇게 의무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와 새삼 또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성교육이 과연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성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행복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교육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성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가 있고 이 성별에 따른 성적 차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생리학적으로 뭐 신체에 나타나는 생리학적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 성폭력 예방 교육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죠. 여자들이 이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아픔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같이 교육을 하는 것이 요즘의 기본적인 성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교육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렇게 성범죄율이 증가하고 좀 더 잔혹해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되고 고도화된 방향으로 이 성교육이 진화해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아 시기 때부터 이제 그 성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학년 때부터 성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는 유아 시기부터 만 5세가 되면은 강당에 옹기종기 모여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시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때 만 3세 쪼꼬맹이들도 같이 성교육을 받아요. 뭐 알아는 듣겠냐마는 근데 만 3세 애들은 1세예요 사실. 아기죠. 완전 아기 때부터 우리가 성교육을 시작을 해서 이때는 뭐 나쁜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의 몸은 소중해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10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10대에 이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성기능, 뭐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가 어떤 기능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죠.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행위와 그에 따른 질병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콘돔은 어떻게 착용하고 질병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일부 사교육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법,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섹스를 즐기는 방법 등라는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알려주는 사교육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 니네들 알려줘서 예방은 할 수 없으니 그럼 제대로 즐겨라 라고 알려주는 사교육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은 차마 거론할 수도 없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사회적인 인식이 섹스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으로 변하고 즐기는 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정보는 들어왔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것에 대한 성을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섹스를 즐기는 성교육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교육이 세분화되고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말은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 유럽 쪽에서 어떤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는 좋은 안이다 이러면서 말이 굉장히 그럴싸하고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된 것처럼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인 성교육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오랜 시간 성교육을 해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섹스의 주체가 아직까지 남자가 주체가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저변에 깔려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섹스의 주체가 되는 남자의 경우 자신의 주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성 지식이 있죠. 그래서 섹스에 대해서 남자가 주도를 할 때 대부분들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맞아 라는 이런 자신의 주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제대로 상대와 뭔가를 경험을 통해서라거나 아니면 상대와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막 주워 들어요. 어디선가 막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친구가 했다 그러면은 뭐뭐 했대. 혹은 AV를 통해서 본다든가 요즘에는 그것도 굉장히 많죠. 이 일본 AV 배우들이 나와서 알려주는 뭐 성지식 같은 거 알려주는 그런 것, 그 구독자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어디선가 정보를 주워 듣고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이게 성의 전부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고해지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꼭 성에 대해, 성지식에 대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적인 얘기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굉장히 조언을 많이 듣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성에 있어서만큼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 맞아요. 반드시 자기 주관을 양보하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가 이런 걸 새로운 걸 좀 시도해볼까? 뭐 할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은 자신의 주관에 맞지 않으면 야 뭐야 변태적이야 나 싫어 그런 거 싫어 라고 자신의 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고하게 주관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섹스라는 것은 참 재밌게도 두 사람이 하는 거죠.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지만 섹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상대와 어떠한 논의라든가 대화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이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주체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디선가 수많은 이런 정보들을 다 들어서 여자는 이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적용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자도 뭐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섹스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상대가 좋으면 됐지 뭐 되게 즐거워 보이네 라고 하면서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결국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디서 들은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정보들이 나중에 결국 맞는 건지 틀린 건지조차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부부간의 섹스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부부간의 섹스 굉장히 아주 최악으로 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 섹스 문제에 대해서 내막을 알 수가 없죠. 굉장히 부부만의 성생활은 은밀하고 어디선가 얘기하지도 잘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최악으로 이를 때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심지어 최악이 되면은요, 부부간에 최악이 된 상태에서도 뭐가 문제였지? 좀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해볼까? 라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상대, 너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고 하면은 아니 이 여자는 무슨 반응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탓을 하게 되고, 여자의 경우는 우리 남편은 섹스의 방법을 전혀 모른다, 뭐 오로지 삽입, 사정 이러고 끝이에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자신은 얼마나 이런 부부간의 섹스에 있어서 최악이 될 때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서로 얘기해 보려고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섹스는 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50%의 문제를 갖고 간다라는 말이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100% 잘못을 하지는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합리화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성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이런 성생활을 변화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교육이 이런 부부간의 성생활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교육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데, 우리가 솔직히 어딜 가서 생리학적인 신체의 변화, 남녀의 차이, 그리고 이런 방법,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 성교육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듣게 되기에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데, 다만 이렇게 성교육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 욕구에만 몰입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유용하고 좋은 성교육이라고 해도
이 효과성이 무효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성인 남성이 섹스의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인 남성에게 성교육을 한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남자가 이 성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은 남자의 자존심과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성교육을 다시 받아 라고 하는 것은 그간 여러분의 이런 부부의 섹스 문제라는 것이, 섹스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런 섹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신의 빈약한 성지식 때문입니다. 빈약한 성지식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의 자존심과 직결이 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알려고 하지 않고,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몰래 찾게 됩니다. 흔히 이런 성정보를 찾아볼 때 어디선가 AV, 어덜트 비디오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친구의 경험담 등을 들으면서 책을 보거나 자신 스스로 찾아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에게 물어볼 생각은 죽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선가 막 보고 듣고 주워 듣고 했었던 것들, 은밀한 정보에 몰두를 하게 되면서, 근데 은밀한 정보라는 것은 사실 검증이 안 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루머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무리 AV 배우가 나와서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방법이 내 상대에게 맞느냐라는 것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모든 여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맞는 정보인가 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은밀한 정보에 몰두를 하면 할수록 더더욱, 보통 섹스는 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교감을 목적으로 가야 합니다. 혼자서 자신의 감각기관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오는, 남자의 경우 여자의 반응, 상대 여자의 반응이라든가 여자는 상대 남자에게 받는 관심, 이런 것에서 오는 교감에서 쾌락이 더 증폭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배제가 되고 교감이 아니라 오로지 쾌락 중심의, 쾌락 위주, 그리고 자신의 감각기관에 대한 욕구 충족에 대해서 이것을 위주로만 점점 추구를 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현존하는 이런 은밀한 정보들이 전부 다 이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성교육이 더 진부하게 느껴지겠죠. 쾌락 정보와 이런 어떤 은밀한 정보들이 점점 더 몰두하고 추구해 나갈수록 성교육은 더 지루하고 되게 원론적으로 느껴지고 재미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갈수록 이것이 더 비례하게 이쪽을 찾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인데, 물론 우리가 쾌락이 나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쾌락은 굉장히 좋은 거고, 특히 섹스의 쾌락을 왜 유독 찾게 되느냐, 우리가 쾌락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감각기관에 눈으로 즐거운 거, 귀로 들어서 좋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섹스가 그 5가지 감각, 5감을 다 만족시키는 가장 강력한 쾌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섹스의 쾌락을 많이 찾게 되죠. 그런데 이 쾌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교감만을 추구하게 되면 쾌락을 못 느낀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감이 바탕으로 됐을 때야 비로소 더 큰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이 교감은 모두 간과하고 쾌락만 찾게 됐을 때는 오히려 쾌감은 더 감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감이 바탕이 된 쾌락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성교육이 무리하게 니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 정도 말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야 돼 라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던가 뭘 알리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은밀한 정보보다 그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능가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쪽이 그것을 능가해버리면 당연히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곳,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곳에 더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게 되겠죠. 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음란한 정보들, 그리고 쾌락 중심의 정보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점점 음성화가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내가 이것을 어디선가 주워 듣고 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굉장히 좋았어. 좋았다고 하면은 어쨌든 남이 나쁘다 좋다를 논하더라도 나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나쁘대? 그렇게 되면은
몰래 숨어서 하게 되면서 음지에서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다시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일상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검증할 여지도 없이 내가 몰래 확고해지게, 주관이 확고해지면서 이것은 좋지만 남들이 원하지는 않는 거야 라면서 갈수록 음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교육은 이런 음란 정보라든지 쾌락 정보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라고 배제를 하고서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처럼 일단 주입식이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입식 교육이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거는 괜찮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에 있어서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런 성행동이 바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다 괜찮습니다. 상대가 동의를 하고 상대와 함께 합의하에 행복한 성생활을 이룰 때는 음란한 행위든 뭐 쾌락 행위든 뭐 어떤 변태적인 행위든 다 나의 행복한 성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성교육을 할 때는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추려서 그것을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서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애널섹스다 라고 하면은, 애널섹스의 장점은 이러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러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라고 감정이나 어떤 옳고 그름을 배제한 오로지 장점과 단점으로서 구분을 해주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장점도 단점도 다 일단은 내가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상대와 한번 논의를 해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정보로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변태적이니 어쩌니 막 그 사람에게 혼수를 든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을 자신이 대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오로지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해주면 각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교육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성생활을 가야 된다라는 이런 계몽적인 성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어. 어떤 뭐 테크닉, 뭐 방법, 뭐 어떤 상대의 반응 이런 거 내가 굉장히 너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야 라고 우위에서 알려주는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정보, 일련의 정보로서 장점과 단점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알려주면 각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자신에게 맞으면 쓰고, 봤는데 단점이 장점을 조금 상쇄할 정도로 너무 커 그러면은 이제 채택하지 않고 안 하겠죠.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판단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교육이 어떤 기능을 띄워야 되냐, 가장 근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섹스의 쾌락 위주의 성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체로 다 어떠한 방법을 알려줘요. 뭐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뭐 콘돔을 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섹스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임신과 출산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부 다 방법과 쾌락 위주 섹스의 개념으로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섹스는 과연 왜 하는 것이며 그것을 비롯해서 어떠한 감정이 발생을 하고 열정이 발생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이런 인식, 섹스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오로지 이 섹스의 쾌락에 대한 관점으로만 가게 되면은, 쾌락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기분인데 인간은 반드시 이런 쾌락 적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딱 한계치까지 쾌락을 느꼈으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거,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 그리고 점점 더 큰 거, 이렇게 바닷물을 마셔서 갈증을 느끼는 원리와 같이 점차 계속 쾌락을 늘려나가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섹스는 교감이라고, 상대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이 상대가 오로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범죄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막 섹스의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혹은 상대가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데 이 섹스를 가하게 되면 상대는 피해자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파멸시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는 이런 섹스의 쾌락을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섹스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행복 그리고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인식과 개념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섹스의 쾌락을 위한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쾌락을 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쾌락도 굉장히 좋지만 내가 함께 했을 때 일어나는 이런 섹스를 했을 때 사랑과 행복이 만들어지고 열정이 만들어진다라는 그 개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섹스의 쾌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면서 이 앞뒤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섹스의 쾌락 자체가 행복과 사랑 그리고 열정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기본으로 빨리 성교육을 재정비를 해서 보편화가 돼야지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의무적으로 받아왔던 10여 년의 이런 성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인들을 위한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나의 사랑과 행복과 열정을 만들 수 있는 성생활로서 섹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사랑하는 상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